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S&P는 이번 주 3.8% 상승하면서 종가상 최고가로 마무리를 했고, 이로 인해 이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시작되었던 조정장을 공식적으로 끝을 냈습니다. 나스닥 역시 3.6% 상승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주간 상승폭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6.8% 상승으로 1982년 6월에 7.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가 6.7%였던 만큼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도 4.9% 상승했고 역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망치와 일치한 수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높을 경우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이를 반영하듯 장 초반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결국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범위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채권 수익률도 하락을 했는데요.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채권 가격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하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예상 범위 내였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약해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내려갔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FOMC 회의가 있죠. 아마 시장은 이때 또 한 번 요동을 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단 주목해야 할 것은 테이퍼링의 속도죠. 현재 8개월에 걸쳐 마무리하기로 한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올릴지가 관심사입니다. 테이퍼링이 조기 완료되면 금리 인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기 역시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반응이 바뀐 것이 없는지도 시장은 주목할 것입니다. 파월이 얼마 전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걸 아예 대놓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이 위험 수준이다 이런 식의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할 경우에는 연준이 앞으로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 파월이 의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 수준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된 직후 가격이 순간적으로 5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저항선에 막히면서 다시 흘러내렸고 현재는 최근 평균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최고 수준인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디지털 골드라는 역할보다도 위험 자산으로서의 포지션이 훨씬 강력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기적인 추세를 얘기하고요. 지금 당장은 위험 자산으로서 나스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자산입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바로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긴축 정책을 서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할수록 상승하는 자산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포드와 GM, 이 미국의 양대 레거시 오토메이커의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드는 10% 가까이 오르면서 저항선을 깨고 신고가를 달성했고 또 작년부터 계속되온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드의 증손자가 2천만 달러가량의 스탁 옵션을 실행한 후에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기업의 가이던스를 대변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포드의 주가가 이렇게 계속 좋은 이유는 단순히 그런 단기적인 이슈 때문만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이 뒷받침되어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포드의 현재 PER은 30 정도로 자동차 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죠. 포드의 2022년 EPS 추정치는
1달러 98센트인데요. 이걸 반영하면 현재 PER은 11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업계의 적정 수준으로 돌아오죠. 또한 이후의 성장성도 나쁘지 않은데요. 포드는 2025년까지 연평균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성장률은 결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투자자들이 포드에 투자를 할 때 결코 내연기관차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향후 포드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잘 이끌어내면서 이대로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기업이 아니라 미래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란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리비안이나 루시드와 같은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근 내연기관차 업체들의 주가가 좋은 것에는 역설적으로 바로 이 리비안, 루시드와 같은 신흥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포드와 GM 같은 기존 강자들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비전만 있고 대량 양산을 시작하지도 못한 회사의 주가가 기존 강자들보다도 더 높아지니까 포드나 GM 같은 회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싸 보였던 거죠. 네, 그리고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1위이자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는 장 초반 980달러까지 밀리면서 1000달러의 지지선이 깨졌지만 이후 시장과 함께 상승하면서 결국 1000달러의 지지선을 다시 지켜냈습니다. 이로써 1000달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고요. 이 전날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의 매도와 12월 9일 해프닝에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무려 6%나 하락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와 또 주가를 추가적으로 누를 만한 악재가 없었다는 게 지지선을 지킬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일을 관두고 전업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다는 트윗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는데 테슬라에 대한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들 조금도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그냥 농담이란 거를 아셨을 겁니다. 일단 전업 인플루언서를 하겠다는 말에 문맥만 보더라도 이게 진심이 아니란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하나에 또 테슬라에 대한 루머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경우 어쩌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노이즈에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만큼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도 테슬라 찐 주주를 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었습니다. 아닌 사람들을 수시로 걸러냅니다. 그리고 가짜 주주들이 모두 나가고 찐 주주들만 남으면 주가는 다시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들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패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계속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고 CEO 리스크라고 하거나 펀더멘털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애시당초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이미 CEO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파악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파악을 이미 하고 나서 투자한 사람이라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는 걸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합니다. 기업 분석에 있어서 CEO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매도하고 앞으로는 기업 분석할 때 CEO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어가면 됩니다. 투자 실력은 끝없는 자기 반성의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주변에 주식을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통 개미와 다를 바 없이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감정에 따라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왜 실력이 늘지 않는 걸까요? 끊임없는 복귀와 자기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오래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개미가 될 뿐입니다.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개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대다수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말 동안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쌓인 피로가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음 주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즐거운 주말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